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지난 주말 탄핵안이 가결이 됐죠. 이 이슈를 앞두고 마감한 우리 지난주 금요일장 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란 기대감에 국내 증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양시장 모두 계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2,494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0.5%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693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1.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2,500선을, 코스닥은 어느덧 700포인트 선을 눈앞에 두고 한 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올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죠. 브로드컴의 주가가 무려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건데 사실 실적은 예상치랑 비슷했지만 AI발 매출이 220%나 커졌다고 합니다. 다우지수는 이날로써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날로부터 이틀 전 2만 포인트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던 나스닥 지수는 19,920포인트 선까지 내려온 채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에 탄핵 표결 가결 이슈 전해졌고 이번 주 FOMC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장 이슈와 국내장 이슈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오늘 시장 어떤 움직임들을 보일지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다양한 힌트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함께하는 하루 대표님과 오늘 전일 뉴욕 증시와 함께 이슈들을 정리해볼 예정이고요. 이 이슈들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심주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의 대응 전략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그널 포착 종목의 경우에는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후에도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추가적인 전략과 종목까지 모두 챙겨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에 팍스통신망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하루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뉴욕 증시 마감을 했죠. 네. 이때 FOMC 이번 주에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이번 주에 또 시장을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참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초반까지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또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됐던 포인트인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난 토요일에 가결이 확실시 되면서 이번 주 이후에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급변하게 될지 여러분들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함께 시장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차주까지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방송 50분 함께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국내 증시, 해외 증시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하루 대표님께서 이런 이슈들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된 포인트들 짚어주시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모두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드디어 FOMC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FOMC를 앞두면서 미증시는 지난주부터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 탓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 후반부에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관망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제 변동폭이 조금 줄어든 흐름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가 또 금리 슈퍼위크입니다. 미국의 인하,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일본은행과 관련된 또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좀 주시를 하면서 달러 흐름에 좀 어떻게 동조를 하는지 국내 증시를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 JBO의 금리 동결 관측이 지금 현재 우세한 상황이긴 한데 지난 7월 달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관망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예상 밖의 인상 결정이나 매파적인 발언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시장의 영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FOMC에서 나올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굉장히 확실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우리가 잘 체크하고 넘어간다면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연말 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미증시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악재들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 이제 가지 못했던 흐름들이 지속이 됐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이 시가총액을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첫 돌파를 해주는 모습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런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주가가 급등이 되고 그러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인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부진을 조금 다시 상승 반전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재료로서 작용을 할지 여부를 한번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브로드컴이 실적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흐름이었지만 AI로 인한 매출이 확대됐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그동안 시장에서 AI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너네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AI로 인해서 돈을 언제 벌 거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숫자로서 확인시켜주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순환매 안에서 뒤처졌던 AI 섹터들, 그다음에 AI 반도체 관련주들 자, 이번 주부터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 여부를 같이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뒤쪽에서 제가 이슈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 그 이슈가 또 AI와 관련된 섹터, 그다음에 AI로 인해 파생되는 종목으로 제가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뒤쪽까지 함께 하시면서 밀착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증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증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제 정치적 관련 이슈,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이 탄핵안 가결이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로 재료 소멸로 이어질지 혹은 새로운 리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다른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할지 그 두 가지 방향성을 놓고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 여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FOMC 회의라든지 그다음 또 하나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이후로 우리 국내 반도체 섹터 혹은 기술주 전반적인 섹터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 두 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 투자에 확인을 해봐가면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에서 이번 주에 이제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좀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일본은 동결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지만요.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이슈 이후에 연말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증시에서 반도체에 대한 악재들도 많이 있었고 조정도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브로드컴의 실적 이후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은 AI에 집중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AI에 집중해서 AI에 파생되는 종목들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장 전에 살펴보면서 AI와 관련된 종목들도 나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하루 대표님께서 브로드컴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전략까지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아무래도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이슈들이 재료 소멸로 이어지는지 또는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는지 다른 정치적인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방향성들을 다양하게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략들도 실시간으로 하루 대표님께서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 개장 전 이슈로 돌아올 때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개장 전 이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개장 전에 우리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관심 종목들도 함께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디서 가지고 오셨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월요일 아침 시장인 만큼 빼놓을 수 없는 재료자 또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탄핵안이 또 가결이 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가 오늘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가장 또 중요한 재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토요일에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빠르면 이제 내년 5월이나 6월 달쯤에 다시 좀 대선이 열리는 조기 대선, 장미 대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미 대선이 열리는지 여부에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지난주랑 지지난주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 고유의 불확실성이잖아요. 글로벌 증시와는 사실 좀 상관이 없고 우리 네. 국내 증시 고유의 불확실성 이런 불안감이 국내 시장에만 좀 급부상하다 보니까 이런 하이 리스크가 굉장히 시장이 대두되는 흐름이었는데 다행히도 주 후반부로 갈수록 그 하락폭을 좀 만회를 하고 지난 하락폭을 좀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뭐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탄핵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리스크들이 지금 현재는 통제가 가능한 불확실성으로 바뀌었다.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 반전을 해줄 수 있는 재료로서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감, 그런 리더가 바뀌면 또 정책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동안 조금 불확실성에 인해서 정치적 테마주들이 섹터 순환매, 섹터 안에서도 후보자들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요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새로운 테마가 다시 한번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반면에 지금 뭐 이런 정치적 리스크들이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되면서 관련했던 종목들, 관련했던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인식도 있지만 워낙 지금 시장이 낙폭 과대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시장이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가장 또 많이 움직여졌던 섹터들이랑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뭐 대표적으로 남북 경합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런 일신석재, 뭐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 상한가까지 올라가주는 흐름들이었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이제 반대편이었던 야당의 정책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뭐 민주당의 이런 정책주,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에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시세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신석재가 이제 대표적인 남북 경합 관련 주로서 지금 전 거래일에 금요일에 상한가로 문을 닫았는데 오늘 아마 갭 띄워서 또 상승으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탄핵안 가결 직전에 이렇게 시세를 보여주면서 탄핵안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뭐 기타 인디에프라는 종목도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흐름을 좀 비슷하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뭐 상한가에 안착을 하진 못했지만 상한가 근처 29%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산업 이런 종목들도 남북 경합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인데 이전 고점이었던 이런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뭐 매물대 이제 소화 이후로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줬고 이제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격 매수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정 구간 이제 상승 슈팅이 나와주고 나서 이 벌어져 있던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어느 정도 조금 붙어주는 이제 기간적인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간 조정이 나와주면 이전 고점 근처까지 조정이 조금 나와주면 그때를 조금 매수 타점으로 잡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올라타기에는
상승폭보다 이제 밑에 하방으로의 힘이 조금 더 그 문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기보다는 분할로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조정 시에 5일선이나 10일선 근처에 내려왔을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부산산업도 마찬가지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조정 시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구간이니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제 뭐 이런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 공략을 원하신다면 이런 종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종목들 혹은 이제 정치 테마 관련주들 안에서도 이 종목이 지금 눌림목 구간인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장중에 보이는 종목들을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관찰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방금 급등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 이외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제가 드리는 종목들 관심 있게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이 됐죠. 빠르면 4월에 벚꽃 대선, 그리고 5월에 장미 대선까지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바뀌면 정치적 테마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섹터별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새로운 테마가 생성될 가능성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합주들 오늘 관심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일신석재와 인디에프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급등세 보였었죠. 52주 신고가를 두 종목 모두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 밖에도 신원과 부산산업까지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갭 띄워서 출발할 가능성 그리고 장 초반에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종목 급등 나올 때 제대로 된 타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고 공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정치 테마주 그리고 남북경합 관련주에 대해서도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요. 그 밖에도 장중에 움직이는 시세가 나오는 시그널이 포착되는 종목들 위주로 바로 실시간 대응까지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단타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개장 전에 두 번째 이슈 어디에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앞에서도 시황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네. AI로 인해서 조금 다시 시장에 좀 인식이 변화되는 계기가 또 생겼잖아요. 네, 오늘 브로드콤. 아무래도 AI 좀 많이 움직일 걸로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그동안 많이 눌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바닥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와주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시세를 조금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AI 섹터, AI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함께 또 이슈가 하나 있어요. 재료 일정을 앞둔 재료가 있는데 지금 뭐 CES 2025 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내달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항상 이 CS 2025를 앞두고 이 AI 섹터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들, 지금 뭐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 시세를 보여주는 섹터들이 대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이 AI 섹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지금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이 정말 많이 참가를 하거든요. 삼성, SK, LG뿐만이 아니라 국내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이 CS에 참여를 하면 계속해서 이런 CS 혁신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여주고 싶은 기술력들, 그다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력들을 이 CS 2025에서 많이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앞둔 만큼 이런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AI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파생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섹터들이 있겠죠. 뭐 AI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겠고, 뭐 AI 반도체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안에서 또 가장 먼저 움직여줄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시세를 많이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좀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도 역시나 마찬가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뭐 플리토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종목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스트 소프트를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과거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서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반까지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로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주가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때의 의구심이 뭐였냐면, 그래, AI 좋아, AI 좋은데 너네 그래서 AI로 돈을 언제 벌 건데? 결국엔 이 AI가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산업과 관련된 이제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돈을 언제 벌 건데에 대한 답을 기업들이 해주지 못했어요. 그것들이 실적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주가까지, 원래의 기업 가치까지 떨어져 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최근의 흐름들을 보자면 바닥을 조금 어느 정도 다졌죠. 이중 바닥, 삼중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전에 하락을 할 때 없었던 거래량들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장기 이평선들이 돌파가 됐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점들을 좀 이어붙였을 때 우상향의 추세가 만들어졌고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대시세를 이 AI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섹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저항 구간들, 3만 원 구간대를 조금 돌파를 해준다면 그 이상인 35,000원, 4만 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간까지 끌고 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아직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이더라도 그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후발주들 좀 있거든요. 그런 후발주들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체크해봐야 되는 종목이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역시 AI 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 거의 대장격으로 이스트 소프트와 같이 흐름을 함께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제 원래 주가까지 회귀를 한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야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이평선 돌파 나오고 이제 차근차근히 매물대 소화하면서 우상향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도 굉장히 좋게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이전 고점 근처까지는 다시 붙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종목을 더 볼 텐데요. 먼저 플리토라는 종목입니다. 앞에 보셨던 이스트 소프트나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만큼의 상승세가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다만 역시나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고 저점이 좀 높아졌고 1차적으로 이전에 만든 이런 고점 근처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AI 섹터 전반적인 상승 시세, 섹터 전반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섹터 순환매 안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닥이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손익비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 플리토라는 종목은 이제 음성인식과 관련해서 AI 기술, 삼성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에 AI 음성인식과 관련해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P소프트라는 종목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플리토랑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막 하락 추세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이전 고점, 이전에 만든 이런 매물대 근처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플리토랑 마찬가지로 저점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손절가를 잡고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전에 만들어놨던 매물대 근처 한 12,500원 근처, 지금 9,03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한 12,00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제가 장중에 또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장중에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 브리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장중의 시황과 종목에 대한 내용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급등을 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여기에 우리 국내 증시의 AI 관련된 수급들도 지속적으로 최근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해서 이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CS 2024 이곳에서 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AI 관련된 기술 또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장주로 움직이는 이스트소프트 관심주로 살펴주셨는데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협업과 또 해외 시장 진출에 힘입어서 내년부터 좀 흑자 전환할 가능성까지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나는 좀 후발주를 가져가 보고 싶다. 후발주를 공략해서 아직 오르기 전에 종목들을 좀 미리 선취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세 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플리토, SP소프트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또 추가적으로 후발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앞으로 수급도 좋게 들어와 주고 있고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저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만 골라서 가져와 주신 만큼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이 종목들 챙겨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종목명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이 상승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후발주들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 장중에 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 해주시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잡을 수 있도록 공략법까지 제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국내 시장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떤 출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기를 오늘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전일 미증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임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제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섹터만 조금 놓고 보자면 자율주행 쪽은 이제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장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앞전에 만든 매물들이 또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매물들이 좀 많은 상황이어서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돌파해 주는지 여부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제로 자체는 테슬라 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제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택시 뭐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섹터는 조정 시에 조금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자암호 테마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반응을 또 크게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뭐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2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역시나 이제 상한가를 2번 연속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됐지만 이게 뭐 다 빠진 게 아니라 수급이 이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매물이 있던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이런 이력도들이 좀 좁혀지는 기간 조정을 가지고 좀 좁혀진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테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양자암호와 관련해서 구글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만큼 엑스게이트 그다음에 엑스게이트의 후발주 예를 들면 뭐 우리로라든지 드림시큐리티라든지 이 이제 그 대장주들이 상한가를 가면 이제 사람들이 대장주를 매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2등주자, 3등주자를 또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시장의 대장주는 양자암호 관련해서 엑스게이트다. 그러다 보니 이제 2등주인 우리로라든지 아니면 아톤이라든지 드림시큐리티 같은 시장에서 양자암호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아마 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면 뭐 어떤 특정 섹터, 특정 이슈로 수급이 몰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한 종목이나 섹터 이슈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 하나에 수급이 쏠린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수급이 돌아주면서 좀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 주지 않을까 이런 시장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 이제 장 초반엔 관망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이제 시장의 후급이 어느 쪽으로 쏠려지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기대감까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밖에도 양자, 암호, 다양한 섹터들 오늘 전반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와서 대표님과 함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6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불 켜면서 출발을 했네요. 코스피 2,500선을 넘어서 2,51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0.65% 상승하면서 장 초반보다 지금 상승 탄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700선을 넘어서는 움직임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0.87% 상승하면서 7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을 넘어서 현재 56,400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1.4%대 상승하면서 17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종목 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1%대 가까운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상승 출발했고요. 그 밖에도 바이오주들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이 그 물량들을 담아주면서 양시장에서 지금 지수를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전반적으로 큰 이슈들을 소화해야 되는 첫 거래일이었는데 그 밖에도 오늘 나올 이슈들이 정말 많은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양시장이 갭을 띄워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상승 출발을 했는데 네. 이 갭을 메꾸면서 다시 이제 올라가 주는지 아니면은 갭을 메꾸면서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잖아요. 일정 부분 해소가 됐는데 이제 그게 시장에서는 재료 노출로 인해서 재료 소멸로 이제 받아들여 주는지 아니면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에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재료가 되는지 여부를 이제 오늘 중에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제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다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국내 이슈, 그다음에 뭐 신규 상장 이슈,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뭐 반도체, 유리기판 이런 쪽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재료로 인해서 자율주행 섹터들, 그다음에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양자암호와 관련된 내용들, 뭐 에어택시와 관련된 자율주행 내용들.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이렇게 재료가 많으면 시장에서 한쪽에 그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징적으로 올라가는 섹터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골고루 좀 올라가 준다든지 좀 골고루 움직여 주면서 이제 섹터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사실 그러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이제 낙폭을 키우지 않고 지금 자리에서 조금 반등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 내가 이 종목 오늘 튀었는데 이 종목 더 안 가네 하고 이제 종목을 교체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슈가 나올 만한 곳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 놓는다라는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을 바꿔가면서 포트를 바꾸는 그런 전략보다는 지금 시장들이 많이 빠져 있고 섹터 순환매 안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 그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해둔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강보합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장 막판까지 또 외국인이 이탈되지 않는지 여부를 주목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반도체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요. 테슬라발 호재로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이고 또 양자암호 관련주들 아까 앞서 살펴주셨던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낙폭을 키우지 않고 이 반등을 만들어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만한 곳에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을 미리 포착해서 매수를 해둔다면 시장을 대응하는데 좀 더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급을 또 정확하게 포착하셔서 그때그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하루 대표님께서 잘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나는 잠시 쉬어가고 또 섹터 순환매가 돌 때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재료들을 가져가는 종목들 미리 포착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루 대표님께서 앞으로 좀 이 종목 꼭 챙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시그널 포착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만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 종목명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오늘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테마에서 시그널 포착 종목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사실 앞에서 설명드렸던 AI가 이제 또 이제 AI로 인해서 파생되는 섹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뭐 브로드컴이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선 내용이 안에 뜯어보고 나면 그래서 AI로 인해서 매출 증가가 굉장히 눈에 드러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 AI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AI로 인해서 파생되는 테마들 특히나 이제 전선과 전력 관련 종목들이 지난 올해 상반기에 만들어냈던 시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눌려 있거든요. 거의 이제 3분의 1 토막, 반 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AI 섹터 순환매 안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다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주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리스크를 좀 피하자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업종들도 있고 수혜를 보는 업종들도 있지만 사실 이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그 전에 해리스가 되든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계속해서 이 노후화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리스크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섹터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노후화 전력망 교체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이제 계속해서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AI가 시장의 주도하는 섹터가 된다면 이 전력 설비는 당연히 따라와 줄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이제 뭐 베이스를 깔아놓는다라는 관점으로 당연히 이제 시장의 주목이나 아니면은 재료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지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쯤 다시 한번 시세를 기다리는 와중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포착된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오늘 시그널 포착이 된 종목은 전력 설비 관련 주고요. 국내 3대 전선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3대 전선 전문 업체고, 그다음에 미국의 배전 케이블 생산법인인 LS코스의 지분을 100% 확보를 한 상황. 거기다가 지금 현재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그 힌트는 간략하게 힌트를 드렸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오늘 오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변압기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올해 초반에 정말 큰 시세를 만들어냈어요. 15,000원 하던 주가가 74,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분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현재의 주가는 그 상승분을 한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반납을 하면서 74,000원 하던 종목이 3만 원대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시장의 하락 여파도 있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AI로 인해서 돈을 도대체 언제 벌 건데 AI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전력 설비 관련 주들까지도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시세가 끝났다고 보기가 어려웠던 게 지속적으로 이런 장기 평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래에 깔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240일 이동평균선, 1년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인데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을 하지만서도 이 장기 이평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의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가격 조정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작은 박스를 만들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 이때 들어왔던 수급들이 이런 하락 추세에서 그렇게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조금 마른 조정이다. 거래량 없이 일정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들어와 있는 구간이다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이 이 시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역시나 조금 이탈은 하긴 했지만 바로 이탈 이후에 곧바로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탈을 했지만 그 이탈한 구간을 곧바로 회복해주는 그런 회복력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자, 이때와는 조금 다른 점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동반된 상승인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치는 동안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좀 돌아서는 흐름들, 정배열이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로 돌입을 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역배열이죠. 이 구간도 혼조세를 보이는 구간이다. 근데 다만 이때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고점 매물대들을 조금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다시 이전 고점 근처까지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바닥권에서 이 정도 손절가 안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한다면 충분히 이전 고점 근처까지 다시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 전력 테마, 전력 설비 관련 주들 사실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멘텀도 있고 확실한 이제 뭐 투자처라든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점하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이제 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종목명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 공개 후에 그다음에 오늘 4시 오후 4시에 장 종료 후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들 이외에도 후발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뭐 자율주행 후발주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후발주 그다음에 오늘 방금 설명드렸던 시그널 포착 종목 이 전력 설비 관련 주들까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자세한 브리핑 원하신다면 오늘 4시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로 인해서 앞으로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질 수 있는 테마를 꼽으라라고 하면 단연 전력 설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AI가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면 당연히 전력 설비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시그널 포착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현재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전력 설비 관련주들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국내 3대 전선 전문 업체입니다. 미 배전 케이블 생산법인 LS쿠스의 지분을 100% 확보한 기업이고요.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에 따른 수혜 기대감까지 점쳐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기간 조정까지 들어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 종목까지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 이 종목 챙겨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종목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장전 이슈로 살펴봤던 남북 경합주들에서 일신석재 오늘 거래량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아까 5%대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폭을 살짝 줄이긴 했지만요. 올라가고 있고 양자 암호 관련해서 잡아주셨던 엑스게이트도 살짝 짚어주셨었는데 오늘도 지금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전 이슈로 살펴주셨던 많은 종목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상승 시세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급등하는 종목들 20% 30% 올라가는 종목들 쫓아가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여러 번 짚어드렸던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전선 관련주들 시장 대비해서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안에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지금 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종목들에서 또 순환매 안에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 종목들이 어떤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대기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주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위주로 살펴봐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20% 30%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잡기에는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시장 대비 눌려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을 미리 살펴주시면서 전력 설비까지 짚어주셨는데 아직은 눌려있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따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참여해 보시고 라이브 방송도 참여하셔서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